네네.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총장님께서 부끄럽게도 이 하베스트 대학원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 이름을 제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자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 이 전자도서관에 보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잘 모아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이 잘 활용해도 여러분 논문 쓰시는데 아주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링크된 것들을 다 하나씩 이제 찾아가서 들어가서 제가 직접 활용해 보고 이제 연구해 보고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베스트 학원의 전자도서관을 즐겨찾기로 이렇게 그 브라우저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고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제 맨 위에서 첫 번째가 에딘버러 리서치 아카이브라는 첫 번째 링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웹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거예요. 에덴버러 리서치 아카이브. 이걸 눌러오면 바로 링크된 웹사이트가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영국에 있는 논문을 그 서치하고 또 풀 텍스트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논문을 물론 한글로 된 논문을 찾는 것도 이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이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영국이라든가 영국 쪽에서는 과연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과연 어떤 주제로 논문들이 써져 있는가를 박사 논문을 저도 놀랐어요. 박사 논문, PhD 논문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번역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영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번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로 일단 처치그로스 한번 써볼게요. 영어 교회 성장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논문들이에요. 이게 다 거의 다 박사 논문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쭉 558개까지 계속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인지 몰라요. 그 키워드 검색으로 이제 처치 그로스라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찾았을 때 물론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에 뭐 아로마라든가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제 프레이스 찬양 워십 이런 것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된 논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어로 돼 있지만 여러분이 웹사이트 오른쪽 키보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누르면 다 한국어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논문의 제목도 번역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과 관련돼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한 그런 논문들을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번역 누르면 영어로 된 것들도 얼마든지 교회에서의 훈련을 통한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수행 이런 것들도 흥미롭잖아요. 이것도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이에요. 그리고 개혁교회 건축에 관한 것 60년대 1645년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들 성교와 일치에 대한 교회 부르심 웨슬리 뉴긴빈 주교와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선교협의회 통합
이거가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도큐멘트로도 있고 PDF도 있는데요. 지금 도큐멘트는 지금 잠겨져 있어요. 이거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지만 PDF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PDF를 다운로드 받으면 풀 텍스트로 이렇게 문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풀 텍스트로 문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 번역기로 돌리면 여러분 웬만한 그 내용은 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더라도 구글 같은 데서 번역기로 돌리면 그래도 이 논문의 어떤 대강 그 내용들은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이게 290페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레슬리 위비긴의 그 원문을 이렇게 제목을 카피해서 이 제목을 이제 바꿔주면 나중에 찾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저는 이제 PDF를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PDF로 옮겨놓고 이건 서지 정보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키워드 검색으로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논문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과연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문을 쓸까 궁금하잖아요. 그 우리는 미국식으로 주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유럽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논문이 전개가 되는가 이런 거를 그 원문을 보고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원문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순절 교회에 관한 논문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찰스 하치의 교회론, 16세기 개혁가들이 고안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정치의 기원에 대한 탐구, 이런 것도 장로교의 뿌리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에딘버러 연구 아카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제를 검색하고 논문을 서치해서 미리미리 이런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PDF 방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거를 이제 물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은 PDF 방에다 놓고 나중에 이제 엔드노트를 열어서 이제 서류 정보를 만들어서 그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책 같은 거를 어태치 시키면 이제 그게 풍성해지는 거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아카이브를 통해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해 놓으시면 논문을 쓰실 때 여러분이 보통 박사 논문은 풋노트가 한 900개 이상 돼야 되거든요. 풋노트가. 물론 이제 그 참고 문헌은 뭐 9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한 참고 문헌은 그래도 한 150개에서 300개 사이에 참고 문헌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풋노트는 그렇게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900개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일단 풋노트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많이 연구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내가 영어로 된 원서라 할지라도 번역기를 돌려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인용하면 그만큼 논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자료, 영국에 있는 자료도 내가 참고를 했다. 그러면 그 연구자가 그래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인정이 받고 그만큼 논문도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한글 자료만 활용하지 마시고 이런 원서들도 여러분이 참고 문헌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언어가 조금 딸려도 충분히 그런 툴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토스 영국 국가 서비스, 이것도 이제 영국 자료죠.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면요. 그것도 처치그로스로 넣고, 이거 꼭 우리 그 엔드노트에서 온라인 서치할 때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비슷해요. 그거를 본따서 서치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라든가 뭐 저자나, 그래서 애니 월드의 서치 처치 그로스라고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콘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열쇠가 잠겨 있는 모양이고, 요건 이렇게 그린 색깔로 열쇠가 열려 있다는 거는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영어로 돼 있으면 한국어로 번역 누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거는 영국의 교회 성장 이론과 구세군에 대해서,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과 피터 와건의 이론을 고찰해서, 이거 흥미롭네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스털링 유니버시티에서 쓴 논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PhD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근데 여기는 이제 링크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가보죠. 링크된 대로 가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있네요. 파일 여기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파일이 굉장히 커요. 68메가나 돼요.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카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된 거가 아닐까.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가치가 있는 논문이라 저는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속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어쨌든 무슨 특수 문자가 들어갔는지 지금 저장을 이제 그 이름으로 저장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카피가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여러분이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가 오픈된 자료들을 이렇게 영국 자료들인 것 같아요. 영국 자료들.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여기 이거는 한국 분이 논문을 쓴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모델로서의 변혁적 리더십, 박수봉이라는 분이 2012년에 쓴 PhD 논문입니다. 이런 것들 영국에서도 유학 가가지고 박사 논문 쓰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논문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 그분의 이제 박사 논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루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자료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이 쓰는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그것이 결국은 내 논문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물론 그 논문을 이렇게 보시면 한글 논문도 그렇고 영어 논문도 일단은 제목과 목차를 보면 이게 논문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일단 목차만 보면 거기에 있는 소제목들을 보면 이게 어떤 흐름으로 논문이 써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앱스트랙트 그 개요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번역시켜서 돌려보면 이제 그 논문이 이제 전체적으로 개관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봐서 내가 필요한 챕터가, 내 주제에 논문 쓰는데 필요한 챕터가
어느 챕터다라고 하면 그 챕터로 찾아가 가지고 그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인용하고 또 풋노트로 달고 그러면 거기 풀 텍스트로 있으니까 페이지스와 그 서지 정보 미리 엔드노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내 논문에다가 이제 인용 문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일수록 물론 우리가 논지를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키워드가 검색이 되더라도 그 논문의 방향과 그 주제어에 대해서 나랑 같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반대로 쓰고 있는데 그걸 인용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분명하게 그거는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만 동일하게 떴다고 해서 키워드가 검색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그를 인용했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논지와 방향성이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과 일치하고 그럴 때 내가 이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논문으로 이게 우리가 인용할 수가 있는 거지 거의 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이름만 있다고 해서 가져왔다가는 이게 아는 사람이 보면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우습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그 논문을 풋노트를 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논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2장에서 우리 선행연구 고찰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에딘버러 대학에서 나온 버킹엄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저자 이름을 대면서 이런 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내 논문과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내면서 그거를 이제 풋노트로 다는 거죠. 아니면 그런 서포트 될 수 있는 내 챕터 어떤 부분에 그걸 또 다시 인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자료들도 내가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더 내 논문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자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자료들을 연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풋노트와 서지 정보를 통해서 인용 문헌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지금 인용 문헌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논지로 어떤 쪽으로 이 주제어를 지지하고 있는가가 책 리스트만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는 우리가 그 이유도 바로 그런 학문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PhD 논문을 받아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결국 이제 교수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어떤 다른 연구자들이 이런 논문들을 썼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관점인지 볼 수 있는 눈이 학문적인 실력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학생들한테 소개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는 이유가 바로 논문 자체보다도 이런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별해내고 이 논문이 어떤 논지로 썼는지 그걸 분석해내고 그런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을 또 우리가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개발된 시대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툴을 통해서 또 극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하시면 그게 바로 나의 어떤 학문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커머셜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뭐 비자 카드 그림부터 나오고 이렇게 하면 논문이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논문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조금 오픈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돈을 내고 이제 논문을 쓰는 이제 그런
경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논문 검색 유료 서비스예요. 저도 이제 조금 검색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돈을 비자를 지불해야지 돈을 얼마를 내고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논문 및 저널이라고 돼 있는 한글로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링크된 게 academia.edu라는 데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머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면 이제 관련된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풀 텍스트 요거는 돈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읽을 수 있는 건 웹사이트에서 풀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되는 거는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 이거는 뭐 돈을 지불하고 보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면 뷰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이런 것들은 돈을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텍스트는 이제 카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돈 안 내고 보더라도 웹상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이거는 뭐 다운로드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웹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면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지불하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텍스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MA 학위라 이렇게 적인데 어쨌든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논문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RISS고요.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론 이제 주로 대학교들 관련된 자료들의 링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주로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 아카이브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이제 나타나고요. UCLA에 있는 자료다. 이제 그러니까 원문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연결돼 있는 학교나 어떤 그런 연구소 이런 데로 연결이 링크가 돼 있는 것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UCLA에 링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맥가브란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여기 눈 표시가 X자로 되어 있는 거는 온라인에서 볼 수 없고 이렇게 눈이 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DF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2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 설명에 대한 PDF 자료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오클랜드 플러에 있는 자료네요. 플러에.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은 아니다. 이렇게 눈이 X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카이브가 도널드 맥가브의 아카이브가 바로 플러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 그런 게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카이브라는 게 기록실이잖아요. 기록. 그래서 오리지널 소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항상
오리지널 소스를 가지고선 논문을 쓰셔야 돼요. 오리지널 소스를. 그래서 저런 아카이브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카이브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UC 계열, 캘리포니아 UC 계열 도서관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버클리, 데이비스, 얼바인, LA, UCLA 뭐 이렇게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UC,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도서관을 이제 링크를 걸어 놓았어요. 뭐 그런 가서 버클리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로 이제 대부분 영어 원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서 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UC 대학에서 직접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연구 자료를 이제 여러분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논문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논문의 제목을 세 가지 필터를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좁히고 그렇다면 그 세 가지 필터라는 것은 내가 세 가지 필터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내가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학위 논문은 이제 주로 석사 논문은 여러분이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인용할 때는 박사 논문 위주로 박사 논문 중심으로 학위 논문 그래서 학위 논문을 여러분이 한글이나 영어로 된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고자 하는 키워드 세 가지 필터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술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된 소논문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RISS 한글로 된 거는 검색해 보면 나오고 DBPR 이런 곳에서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학술지는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동향이 어떤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 주제어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학술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리뷰 페이퍼는 이제 학위 논문이나 아니면 학술 논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리뷰하는 페이퍼들도 이렇게 돌아다녀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어떤 책 리뷰 아니면 그 논문 리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위 논문 같은 경우 이렇게 다운로드 봤을 때 그 내용을 논지를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제목, 그 다음에 개요, 그 다음 목차, 그 다음 논지, 그 다음에 방법론 이런 순서대로 그 논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어떤 논지로 글이 쓰여져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이 파악이 되면 내가 쓰는 논문 속에서 어디에다가 그 논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수집해서 꼭 필요한 자료, 조금 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얼마나 데이터들이 많습니까? 정보들이 그 정보들을 나에게 맞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걸 또 잘 분류해 놓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해야 나지 나중에 논문을 쓸 때 좋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거를 제가 항상 요리하는 거로 비유할 때 요리사가 여러분들이 요리사란 말이에요. 논문을 만드는 요리사. 근데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선행연구 고찰이고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건데 생선 같은 거 시장에서 사갖고 와서 그냥 손질 안 하고 그냥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다 창자 제거하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다 이렇게 아가미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요리하기 좋게 토막토막 내서 딱 냉장고에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꼭 필요한 요리 딱 할 때 탁 그거 꺼내가지고 탁탁탁탁탁 요리만 하면 쫙쫙 손으로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되고 또 맛있는 요리가 되죠. 그러니까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정보들을 다양한 그 정보 루트를 통해서 내가 논문의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놓아요. 일단은 모아야 되겠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주제 키워드에 걸리는 자료들은 다 일단 모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차분히 이제 그걸 정리하는 거죠. 나한테 꼭
더 중요한 자료와 덜 중요한 자료, 그리고 이 논지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 PDF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바로 그 요리 재료를 손질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논문을 써 나갈 때 이제 그것들을 꺼내서 내 논문에다가 풋노트로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평소에 해 놔야 될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한글 자료는 RISS가 그래도 가장 한국에서는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정보 서비스가 바로 RISS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RISS에서도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가, 아니면은 키워드 검색을 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많이 활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그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2021년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은 키워드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면 우리가 신학적인 혹은 성교학적인 글을 어떤 논문을 쓰지만은 일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학문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주제의 글들을 찾고 또 글들을 또 썼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또 안목이, 그걸 많이 찾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또 세상을 섬긴다는 관점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신학이나 성교학 이런 쪽에서만 키워드 검색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이 우리 파트만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작은 파트예요. 우리는 신학이나 성교학은 작은 파트고, 오히려 더 많은 영역의 학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어떤 한국 학술의 자료들을 찾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RIS에서 그런 걸 다 공개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찾아보면 그 메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봐두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ISS에서 우리가 단행본,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다양하게 다 서치가 되고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학위 논문, 한글로 된 것, 원문을 대부분이 다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지 정보도 역시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엔드노트 내보내기 해서 원문 PDF까지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태치 시켜 놓으시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 음식을 이렇게 손질해 놓는 것과 같은 우리가 과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ISS에서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IS 내에도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에도 일종의 이제 서재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에 이제 강의를 해드렸지만은 내 책장 보면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서치했던 그 책들을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저작물, 내 이름으로 올렸던 저작물이 있을 때 그것을 또 관리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내 저작물을 사용했는가, 이런 통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최근 동안에 본 논문, 여러분이 3개월 동안에 최근 3개월 동안 봤던 논문들의 리스트가 거기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전에 뭘 찾았지 까먹었으면 내 책장, 내 서재 관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전에 내가 서치했던 논문의 리스트가 최근 3개월 동안 찾았던 리스트가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다가 어떤 관심 있는 논문이 있을 때는 그걸 체크해주면 그 키워드라든가 어떤 학술지 이런 것들을 내 관심 논문으로 거기에 등록해 놓으면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뭐 이메일 통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RISS 자체 내에서도 이런 서재 관리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아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RISS에서 PDF를 가져오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검색하고 먼저 이제 그 여러 서지 정보를 가져오려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단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되고 맨 앞에 네모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하려면 맨 위에 있는 메뉴에 있는 네모칸을 한번 눌러주면 디스플레이된 목록에 나와 있는 서지 정보가 다 선택이 되면서 그 바로 옆에 보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누르면 거기서 내보내기 종류에서 다섯 번째 있는 엔드노트를 확인해 주시고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하면 엔드노트와 연동이 돼가지고 엔드노트에서 자동으로 서지 정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서지 정보를 엔드노트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한꺼번에는 안 되고 그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제목을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원문 보기 아니면 리스트 상에 그 앞에 하단에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그 PDF가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그 RISS에서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논문 제목으로 다운로드가 안 되고요. 숫자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 놓으면 그거를 오픈해서 열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떤 논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목을 카피해서 그 RIS에서 카피하셔도 되고 아니면 엔드노트에서 서지 정보를 가져왔으면 거기에서 제목을 카피해서 하셔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그 카피했던 논문 제목을 붙여놓으면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그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만 보고도 그게 어떤 논문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엔드노트에서 PDF 어태치 시킬 때도 그 제목을 보고서는 바로 찾아서 어태치 시키면 여러모로 관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ISS에서 특별히 내가 논문 쓰는 주제와 그 세 가지 필터에 대한 키워드 PDF 자료들을 다 모아서 수집을 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드노트에서 일종의 그룹핑을 해서 키워드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놓아도 되죠. PDF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내가 논문 쓸 때 자료를 찾기에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DBPR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그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 그 전자도서관에 있는 링크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그거를 수시로 가셔서 거기에 다 이렇게 선택해서 링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즐겨찾기 해 놓으셔도 물론 이제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즐겨찾기를 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자주 가는 특별히 논문을 쓸 때 자주 가는 웹사이트들 그런 것들은 그 즐겨찾기를 하나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 방에다가 그 즐겨찾기를 다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방만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DBPR도 역시 학술 논문, 특별히 한글로 된 거, 그다음에 학위 논문,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원문으로 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뭐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받기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이제 연결돼 있는 데는 학교 그 링크를 해서 들어가면 무료로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원문 PDF는 돈을 받고 다운로드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서지 정보 같은 거는 그냥 무료로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RISS나 DBPR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엔드노트 서지 정보를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RISS나 DBPR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불편한 거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엔드노트로 가져왔을 때 이 DBPR나 RISS 이게 URL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엔드노트에서 그 트라비안 방식 9번째 판부터 8째 판에서는 그 URL에 붙어 있는 것이 노출이 안 됐거든요. 풋노트를 달면. 근데 9번째 판부터
그 URL에 있는 것이 노출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웹사이트가 아닌 이상은 필요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RISS나 DBPI에서 가져온 서지 정보, 엔드노트 서지 정보는 URL에 가셔서 그 에디트로 가셔서 URL에 있는 이 PDF, DBPI 주소나 그다음에 RIS 주소를 지우지는 마시고 그거를 잘라내서 바로 위에 칸에 노트 란이 있어요. 그 노트 란에다 붙여놓기 하시면 그거는 노출이 안 돼요. 노트 안에 있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셔야지 그 작업들을 하셔야지 또 풋노트 달 때 필요 없는 DBP라든가 RIS 이런 웹사이트 주소가 풋노트에 달리지가 않습니다. 번거롭지만 요 두 홈페이지에서는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스콜라 여기에서는 그 엔드노트를 가져오더라도 그 작업 안 하셔도 돼요. 구글에서는 되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엔드노트가. 그래서 구글 스콜라 구글 그냥 서치 엔진에서 말고 구글 스콜라나 혹은 구글 학술 검색하면 이렇게 학술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서치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영, 단행본이나 한글이든 영어든 학술 논문이 이제 같이 서치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서치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서지 정보를 뭐 RIS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구글이라든가 다른 서치 엔진에서 한번 다른 조건으로 서치를 해서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나오면은 이제 그냥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죠. 엔드노트에서. 어쨌든 이 구글 스콜라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그 하베스트 그 전자도서관에 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엔드노트 가져올 때는 설정을 한번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번 제가 강의를 드려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한 번만 설정 변경해 주시면 엔드노트로 서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글 학술 검색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아카데믹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하베스트 대학원 링크에는 없는 정보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이 즐겨찾기로 하나 해놓으시고 이거는 논문의 개요가 주로 이렇게 이렇게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끔 다른 거에 비해서 개요를 노출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분석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뭐 이런 분석 같은 것을 다른 어떤 학문 검색 사이트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ISS 여기는 주로 이제 간행물 학술 간행물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보시면 KISS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학술지 검색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SI 북 이거는 이제 한글 이북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거는 요건가? 그거는 링크는 안 걸려 있네요. 요거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그냥 이거는 참고로 주소랑 KSI 북이라고 여러분이 치시면은 근데 이제 이건 아마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거는 그 하베스트에다가 올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도 회원 가입하시고 이북을 검색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체 풀 텍스트가 다운로드가 조금 곤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리딩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전체를 관람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카피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410억 원, 사회과학이 3,089권, 총 7,764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전체가 다 이렇게 이북 형식으로 돼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어 문법 검사기입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쓰다 보면 사실 우리가 문법 공부한 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 따로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 문법 검사기거든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문법 검사기를 실행을 하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논문 지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를 제가 한번 띄워서 한번 내용을 일부를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캄보디아 계신 분이 지금 논문 쓰고 계시는 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이제 한글이 이렇게 전체 문장을 카피해서 이제 넣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검사하기를 눌러요. 검사하기. 그러면 이제 웹상으로 이제 저 문장을 한글 문법에 맞게 검사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근데 여러분이 혹시 쓰시다가 물론 요즘은 이제 워드나 마이크로 워드나 뭐 한글도 그렇지만 이 문법을 자동으로 이렇게 검사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워드로 쓰다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밑줄이 생기는 경우들은 이제 문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워드를 쓰다가 파란 줄이 있는 부분에 가서는 물론 이제 워드가 최신 버전일 경우 그래요. 옛날 버전은 그렇진 않은데 그 마우스로 클릭하고 오른쪽을 누르면 그 문법이 맞는 문장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정을 해 주셔요. 일단은 파란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워드에서 작업할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문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봐서 아니다 싶은 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눌러주면 바꿔줘요. 로서가 아니라 로서 이것도 문법적으로 청직이죠. 알프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원문 복사. 그러면 이제 수정된 내용이 복사돼서 이제 여기로 가서 컨트롤 V 눌러주면 이제 템플릿이 깨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면 이제 그 수정된 문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제가 거의 다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수정해서 지금 없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거는 한번
좀 문법을 봐라. 띄어쓰기에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눌러서 이런 파란색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워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웹상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한국어 맞춤 문법 검사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바로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대사전 또 이제 이렇게 국어 대사전 여러분이 예, 표준어가 뭔가 헷갈릴 때 짜장면이 맞나 자장면이 맞나 여러분 짜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이 맞습니다. 예, 그게 원래는 이제 전에는 자장면이 그게 하나였는데요. 그게 그 말이라는 게 이게 계속 가면서 바뀌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쓰면은 예, 많이 그것이 쓰면 예, 예, 맞습니다. 많이 쓰면은 그게 또 표준어가 표준어로 된대요.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자장면도 맞고 짜장면도 맞대요. 네, 전에는 자장면이 맞았는데 요즘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많이 쓰니까 두 개 다가 표준어가 됐습니다. 이게 말은 그렇게 이렇게 시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헷갈리는 부분, 뭐가 맞지? 떡볶이가 어떻게 쓰는 거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으면 이렇게 표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인데 막 문법도 안 맞고 말도 틀리고 막 이러면은 이게 참 아무리 논문의 주제가 좀 저기 해도 내용이 그 한글이 막 틀리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도 여러분이 잘 쓰시고 그다음 물론 이제 디펜스 끝나고 나서 그 인쇄소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장을 다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문법에 대한 것들도 인터넷 한국 어문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또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누르면 쉼표, 물음표, 뭐 괄호, 빗금 뭐 이렇게 예제까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요즘은 공부하려면 혼자서도 잘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국어원에 가면 뭐 수화 같은 것도 가르쳐요. 수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보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문 규범이라든가 뭐 수어 첨자 이런 것들 예,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어문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하베스트 그 이 전자 도서관에 여러분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즐겨 찾기를 하셔서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한국에나 미국에 있으면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기가 용이하죠.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실 자료 수집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물론 한정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북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 작성법 제가 MDB 과정 학생들 그 강의하는데 저는 필독서 3권 그다음에 뭐 추천 도서 한 뭐 8권 정도 추천 도서 하는데요. 다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책으로 하드북도 살 수 있지만 이북이 될 수 있는 것만을 제가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북으로 구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북으로 사서 뭐 독서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 도서를 골라서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이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한국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고 요즘은 이제 복사기들이 기능이 좋아가지고 그냥
책이나 뭐 노트나 이런 거를 그냥 옛날에 복사하는데 기계에다 탁 누면은 탁탁탁 하면서 카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그렇게 탁 누면 그게 그냥 PDF 파일로 다 만들어져요. 빠바바박 그냥 감 읽어내면서 그렇게 빠르게 읽어내면서 한국은 이제 그런 기계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그런 서비스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한 책이다. 근데 정말 구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시급하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책 주문해가지고 배로 받으려고 해보세요. 막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수 없이 정말 당장에 좀 그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거기다가 보내주면 우편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그거를 이제 그 기계로 해가지고 PDF로 만들어줘요, 책을. 그래서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저작권 때문에 그 책은 뭐 파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기를 하거나 무슨 뭐 다시 뭐 택배로 돌려받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필요한 거는 당장 뭐 PDF로 자료로 필요하니까 뭐 아침에 맡기면 저녁에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당장 필요한 것은 책만 그쪽에다가 보내줄 수 있으면 거기서 이런 서비스도 꼭 필요한 책이다 싶으면 이런 서비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하나 제가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택배를 책으로 이제 택배를 그쪽에다 보내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기계에 돌려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그 이메일로 보내주면 물론 그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뭐 대충 보니까 어떤 한 회사 보니까 100페이지짜리면 건당 7,000원, 뭐 300페이지는 뭐 8,000원, 뭐 2,000페이지짜리는 뭐 29,000원.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들긴 해요. 들긴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고 또 중요한 책이다. 저 책이 내가 그 책을 논문을 쓰는데 아주 필요한 요긴한 책이다 그러면 몇 권은 저런 서비스를 받는 것도 왜냐하면 택배로 받으려면 또 택배비가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책값이 거의 두 배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한글 책 살려면 시간도 걸리지만 책값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택배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 거죠. 서점에서 한국 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한다면 뭐 책값 한국에서 뭐 예스24 이런 데서 주문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수수료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나 좀 늦게 몇 달 뒤에 받는 거나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중요한 책들 몇 권들은.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그 여러분이 그 요리를 다듬는 방법들, 여러분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런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저널이라든가 책 리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자료들을 선별해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학문적인 실력도 늘고 또 그거 자료들을 여러분이 분석해내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주제가 과연 지금까지 어떤 연구까지 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이게 돼요. 그런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그 자료들을 정리해 내다 보면 그게 이제 눈이 보여요. 아, 이런 주제로 여기까지 학자들이 연구를 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약간씩 조금씩 다른 각도로 해서 논문을 쓰는 거죠. 해 아래 뭐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이제 약간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조금 이 학문적인 융합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평가해내는 거. 그 정도예요. 우리가 논문 쓰는 것이.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발견을 하고 대단한 논문을 쓰겠다 이런 욕심을 우리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미 연구할 거 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어디까지 연구를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도별로 우리가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우리가 갖는 훈련이
바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훈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절에 대한 것만 좀 하고 오늘 강의 내용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표절이란 우리가 가장 논문을 쓸 때 학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표절입니다. 네, 표절은 도적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문학 작품 혹은 학술 논문 그리고 기타 각종 글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행위, 이게 이제 표절입니다. 그래서 이 표절의 기준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제 한 5가지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6단어 이상이 연쇄적인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짜집기, 그리고 연구 결과가 조작 및 혹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뭐 이런 정도의 기준을 표절이라고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표절도 있어요. 자기 표절의 기준. 이거는 참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쓴 저작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내가 아무리 자기가 쓴 거라도 그것도 표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타국어로 이제 번역해서 게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그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처음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가져온 겁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를 밝히는 거. 그러니까 남의 거든 자기 거든 출처를 일단 분명히 밝히면 표절에서 이제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나 어떤 논문들을 내 거를, 특별히 자기 거를 재활용하더라도 이제 표절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디어를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재활용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독자적인 논문이 될 정도로 발전시켰다 하면 내 거를 재활용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거를 가져와서 썼더라도 그게 표절로부터 이렇게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표절의 기준이 물론 이제 일반적인 기준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자기 논문을 이제 또 이렇게 쓸 경우에, 자기 아이디어를 쓸 경우에 굉장히 엄격한 어떤 저널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분명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딴 데서 내가 쓴 거를 다른 데서 쓴 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거를 재료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논문으로 확장시켜서 뭔가 새롭게 창출을 해낸다면 그 자기 표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남의 거를 가져오든 내 거를 쓰든 간에 항상 출처를 밝혀서 내가 처음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이제 학문적인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자기가 쓴 거를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어디 저널에다 실렸던 거를 가져와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논문으로, 학위 논문으로 쓰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그 원리들을 잘 적용하시면
그런 자기 표절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표절 검사하는 이제 카피킬러 저게 하베스트 대학원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카피킬러닷컴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이제 집어넣고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인증 확인 때문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내준 링크를 확인하면 이제 회원 가입이 되고요. 무료로는 하루에 3건 정도는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료로 하려면 조금 더 양이라든가 뭐 조건이 많아지면 유료로 써야 되겠는데 올릴 수 있는 그 문서의 종류는 뭐 한글, HWP, 워드, DOC, 엑셀 파일, 뭐 파워포인트, PDF, 텍스트 이런 거를 저장된 파일을 거기 업로드하는 곳에다가 올려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그 표절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가지고 뭐 기준이 6개 어절이 이제 일치하는 것을 얘가 카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전체 퍼센테이지로.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가 유사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업로드하고 이제 1분 이내 바로 확인이 된대요. 그리고 결과 확인서도 바로 제공이 됩니다. 매뉴얼은 이제 링크를 걸어 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곤란한 게 뭐냐면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본인 인증. 이게 저도 본인 인증하려면 한국에서는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핸드폰도 없을 뿐더러 뭐 외국에 있는데 그거 인증이 안 되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사용하게 그게 바뀐 게 3월 10일부터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3월 10일부터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은 뭐 바깥에 외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쓰라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거기에 뭐 이렇게 전화번호는 있더라고요. 문의사항 전화번호나 이메일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인증받은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걸 또 사용할 수 있게 또 바뀌었어요. 3월 10일부터 얼마 안 됐죠. 어쨌든 뭐 이런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논문이 유사성이 몇 퍼센트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절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 표절 양쪽 후보 진영에서 이 표절 문제 때문에 피차간에 아주 곤란한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됐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논문 썼던 것들이 누군가가 그거를 이런 데다 돌려볼 텐데 사실 뭐 이런 걸 돌리기 전에 자기가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거를 내 것처럼 갖고 와서 무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살행위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중에 밝혀졌을 경우에 그건 아주 치명적인 학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표절을 우리가 하다가 실수로 표절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곳에서 인용했는데 그걸 풋노트를 달지 못하는 경우 실수로 그런 경우가 아니고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 그게 누군가가 그걸 표절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그것을 수습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절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분명한 출처를 밝히는 작업들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글들이 너무 잘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특별히 그 아이디어도 말을 그대로 안 쓰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쓰더라도
그거를 내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말을 바꿔서 쓰더라도 그거를 분명히 출처를 밝혀서 어떤 사람이 이미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고 나는 거기서 인용을 한 거다라는 거를 밝혀주는 것이 그게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논문이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논문이 어떻게 뭐 내 말을 다 쓸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전에 연구했던 연구한 분들의 그런 연구물들을 가져와서 그 속에서 또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출처만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논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것을 이렇게 출처를 밝히더라도 남의 것의 글에 짜집기식으로 막 글이 막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출처를 밝히더라도 막 진짜 짜집기처럼 남의 것만 다 갖고 와서 막 붙여다 놓게 되면 그게 논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내가 쓰고자 하는 분명한 논지를 가지고 그거를 드라이브 해야 돼요.